다음을 기약해야 되는데 다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삼수까지 할 각오 한다는 거예요. 안철수는. 예,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너무 지금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2등이니까 내 밑으로는 다 모이십시오. 이거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 그거서부터 빨리 정리하시는 게 우리 강철수 우리 안 후보님을 위해선 네. 아주 그게 제일 먼저 급한 일이 아니냐. 그리고 그 주드래곤하고 지원호 예, 빨리 입 샷다마우스 시키고요. 예, 그게 훨씬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월드 2부 정치는 이렇게 대선을 분석해 드리는 걸로. 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난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채팅에 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그 더치아라 TV 오시면 세이월드 더치아라 자유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또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2부의 경제 소식입니다. 드디어 인터넷 뱅크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소식 좀 알아볼게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 금리와 24시간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새로운 은행이 등장하는 것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영업시간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는 날도 없고 업무는 대부분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으로 처리됩니다. 지점이 없다 보니 인건비와 임차료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절감되는 비용은 예금 금리를 높이면서 대출 금리는 낮추는 데 사용된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K뱅크가 밝힌 정기 예금 금리는 연 최고 2.0%로 은행권 평균 2%. 연 1.44%보다 높습니다.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는 인터넷 은행이 연 최저 2.73%의 중금리로 은행권 평균 연 4.46%와 비교해 크게 낮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현금이나 수표, 어음은 다루지 않고 기업금융도 당분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후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중 영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은산 분리 규제는 인터넷 전문 은행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영이 제한을 받아 반쪽짜리 은행이 될 것이란 우려감이 제기됩니다. 또 금리 이외에는 시중은행과 특별히 다른 서비스가 없어 앞으로 실적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성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서민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좀 좋은 표현은 아니죠. 이 서라는 게 약간 좀 자기 자신 낮춰보는,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하죠. 예, 우리 같은 시민들은 참 솔깃한데, 어쨌든, 금리, 예금 금리 한 0.6% 높고, 대출 금리는 절반밖에 안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나왔었죠? 은산 분리 금지. 예. 쉽게 말해서, 은행 다른 거 없거든요. 자본금을 많이 가진 은행이 짱 먹는 겁니다, 그냥. 근데 큰 자본금을 모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은행은 우리 입장에선 개인 대출 뭐 개인 예금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은행도 주식이나 채권 아니면은 기업 영업 이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 영업을 할 실탄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예. 수표가 안 받는다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흥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물론 그 일본계 자금 들여갖고 뭐 몇 분 만에 뽑아드려요. 무슨 캐시 뭐 이런 개 호로시기 같은 기업들보다야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당분간은 소액 금융을 하실 때 이걸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큰 돈 들이거나 뭐 전세 대출, 은행 주택 대출 이런 거는 여기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우리 이빨 3.5 이제 수요일 날 기사 뽑아줄 우리 이빨 3.5가 얘기를 했죠. 가장 큰 문제 보안이죠. 바로 해킹에는 대책이 있느냐. 근데 2호점인 카카오은행이 더 심각해요. 이건 왜? 보나마나 이거 카카오톡 기반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카톡 털리는 거랑 거래 내역 털리는 거하고는 이건 얘기가 다르죠. 예. 과연 이거에 대해서 정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사고 안 날 확률이 있느냐. 원자력 발전소가 맨날 얘기합니다. 자기네 발전소가 사고 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 예, 근데 벌써 전 세계적으로 매년 원전은 1, 2년에 한 건씩 꼭 사고가 나고 있죠. 예. 장담 못하는 거죠, 저거는. 그래서 아무튼 소액으로 여러분들 한 100, 200 이 정도 이렇게 꾸고 갚고 할 때, 요럴 때 일단은 쓰시는 게 큰 돈 쓰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여러모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화면이 없는 건데, 제가 가짜나 갖고 이제 하나 좀 올려봤습니다. 뭐냐? 박사모 회장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너 체포영장 한다? 경찰이 알게 모르게 박사모 굉장히 많이 봐주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경찰도 빡친 거예요. 왜? 박사모 회장이 너무 아나무인이 끝이 없죠. 예. 그래서 한번 브리핑해 드리도록 할게요. 경찰은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자꾸 이분을 전광용 이렇게, 전광용 씨는 껍빛단리 쓴 소설가고요. 예. 정입니다, 정. 예. 아무튼 자기 신분은 무슨 중소기업체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무튼 저 대통령님 청와대 나오십니다. 제일 먼저 알았고, 예. 엄마 부대 주옥선하고 이 정광용 씨가 제일 먼저 알았고 카톡에다가 공지 뿌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근라임하고 직접 카톡방에 같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예. 소환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이 2차 출석 요구일인 오늘도 경찰에 나오지 않겠다는 연기 요청서를 보내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일정을 조절할 수는 있어요. 제가 원래 월요일날 나가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고 그러면 목요일쯤 갈게요. 이렇게 일정을 조율할 수는 있는데, 자, 한 번 더 출석 요구서를 보낸 뒤에도 불응을 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달 10일 탄핵반대 집회, 이때 스피커 떨어져갖고 어르신 돌아가시고 막 어떤 분은 막 할복 자해하고 어떤 분은 심장 쇼크 사고 그 집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정민 누나가 피의자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때, 그때입니다 이게. 폭행과 재물손괴를 일으키는 등 집시법 위반의 혐의를, 박사모가 집시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그죠? 당시 집회 분위기가 격앙되면서 경찰과 기자 25명이 다치고 경찰차 15대가 파손됐다. 자, 근데요, 이 마지막 멘트가 대박이에요.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정 회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정 회장은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 달 5월 9일까지는 경찰 출석을 거부하겠다. 쥐가 뭔데요? 쥐가 대선 후보입니까? 지가 홍준표입니까? 예. 홍준표가 대선 출마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대법원 판결 안 받으려고 해요. 대법원 나 건들지 말래.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대. 이거거든요. 그 성완종 리스트. 예. 정광용 씨는 자기가 박사모 회장 하면서 무슨 홍준표급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아까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지랄이 풍년급이라고. 빨리 가서 닥치고 조사받기 바라요. 주옥순 엄마 부대하고 정광용하고 이 추선회인가 어벙이 연합, 요 세 명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인간들은 또 고소도 잘해요. 그래서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하면 그 셋은 꼭 처벌받으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아닌데? 어디 갔지? 영국 소식이 도망갔네요. 어디 갔어 이거? 이건 안철수고 문재인이고. 잠시만요. 뉴스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도망갔어요. 찾아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다 준비했는데 어디 갔지? 야부 씨 이거 움직이면 안 되지. 예? 뭘 찾으세요?
아까 카카오톡에 있던 것 중에서. 오케이. 자, 2부 국제 소식. 예.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이고, 감사해요. 자, 소식 나갑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절차에 돌입하자 일부 영국인들은 영국 탈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국인이 아닌 유럽인으로 살겠다며 프랑스나 독일의 시민권을 얻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결국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 탈퇴를 선언합니다. The Article 50 process is now underway, and in accordance with the wishes of the British people, the United Kingdom is leaving the European Union. 이 소식을 들은 런던 시민 멜라니 구펠로우는 남편의 고국인 프랑스의 여권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살 수 있는 유럽연합의 시민이 되고자 영국을 떠날 결심을 굳힌 겁니다. It's made me question what it means to be British and made me question the country I belong to. 미술 작가인 루시 베콜트도 영국과 유럽연합이 완전히 갈라서는 2년 뒤쯤에는 프랑스로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So I feel very much European as well as British, and for those reasons I would very much like to apply for the French passport. 실제로 런던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 프랑스 여권을 신청한 영국인 수가 지난 9개월 사이에 40%나 늘었습니다. 독일에 사는 영국인 10만여 명 가운데에도 그냥 눌러 앉겠다며 현지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베를린,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 세계 도시에서 독일 여권을 얻은 영국인이 재작년에 6배로 급증했을 정도입니다. So I'm trying to apply for a German passport as well as hoping to keep my British passport because that's not something I want to give up. I've got 유럽연합을 떠나는 섬나라 영국에 남기보다 유럽연합의 나머지 27개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겠다는 영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엑소더스, 대탈출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파리에서 YTN 황보선입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이제 헬 영국이 될 기세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브렉시트 투표를 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벽한 세대 투표였죠. 영국도. 그러니까 아직 2차 대전 이전 영광의 대영 제국 이거를 못 잊으신 이제 노인네들이 이제 전부 그래 탈출하자 이걸로 찍은 건데 이 부작용이죠 지금. 그래서 간단하게 좀 평을 하자면 영국 니네는 아직 우리 쫓아오려면 멀었다. 안 되면 탄핵해. 미국 영국보다 우리가 앞서죠. 예,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2년이라는 협상 기간 동안 뭐 사실 진짜 영국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영국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다. 미국 쪽에 붙어야죠. 그렇다고는 하지만 영국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아이고 미쳤어 그러면서 차라리 유럽 대륙에서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 예. 그러니까 유럽 통합이 왜 될 수 있었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야 근데 왜 한중일은 통합이 안 될까? 이렇게 비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님들의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목이 아파갖고 세이월드를 좀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살짝 방송 시간이 남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요즘 이제 뭐 케이블 TV를 보면은 이제 저 같은 전문 강사들이 나와갖고 인문학을 논한다, 뭐 역사를 논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렇습니다. 팩트는 이겁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이러한 게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강사는 어떤 팩트와 역사적인 교재와 사실을 갖고 가르치는 데서 끝나야 됩니다. 그 이상을 하고 싶으면 전문가가 돼야죠. 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교수가 되고. 뭐 물론 교수님들 중에도 참 한심한 양반들 일부 있습니다. 일부. 예,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죠. 솔직히.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교수님들 같은 지식인 사회에도 하나 반성하셔야 될 게 교수님들이 얼마나 교수님답지 못하고 뻑하면 정권에 이제 기생하고 특히 4대강 교수들. 예.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죠. 왜?
철학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4대강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도 이거 좋은 거다. 정권에 부역한 거죠. 예. 하도 그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 사교육 강사까지도 이제 오히려 민주투사로 주목을 받는, 이게 굉장히 웃긴 현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각자 집단에서 전문가들이 자기 일을 해야죠. 소신껏. 그것을 지금까지 못하게 한 게 9년간 쥐닥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뭐 그런 거를 좀 전제에 깔고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가르쳤고 제가 전공을 했던 분야면 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닌 분야면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예. 근데 이쪽은 한중일 같은 경우에는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별개의 민족과 별개의 국가권으로 거의 5,000년을 산 거예요. 심지어 베트남까지. 그래서 그 얘기가 많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이 동아시아 문화권이 아니라 동아시아 블록이 되면 이야 끝내주죠. 지구의 반이 될 수도 있죠. 진짜. 한 3분의 1은 될 겁니다. 왜 안 되냐. 5,000년간 각자 별개의 블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안 돼요. 예. 그런데다가 이 한중일 통합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하나 있죠. 예, 일본. 반성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더 어렵죠. 예. 우리나라한테도 야 100억 줬잖아 이러고 끝내는데, 예. 중국의 난징 대학살 아직 사고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유럽은 저게 왜 가능하냐. 유럽은 저 나라들이 물어보면은 나라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자존심이 제일 센 나라가 그나마 어디냐. 그게 영국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유럽 대륙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삐딱선 탔던 거죠. 근데 대륙에 있는 유럽은 쉽게 말해서 우린 독일 지방이야. 우린 프랑스 지방이야. 우린 이탈리아 지방이야. 왜? 옛날에 우리 셋이 뭉쳐서 프랑크 왕국이었거든.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통합이 쉽죠. 상대적으로. 예. 뭐 그런 거를 좀 참고 삼으시면,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영국의 젊은 세대들 통합 유럽을 맛본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영국 꼰대들 때문에 다시 이혼하게 생겼거든요. 그걸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왜 의무급식, 무상급식 경험한 다음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은, 네, 그런 이치인 거죠.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대충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는 맞지 않느냐, 예, 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워낙 지식 과잉의 시대고 정보 과잉의 시대라서 특히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어떤 지식이고 어떤 건데 진짜 취사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예. 저도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고 정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래요. 네. 조금 늦게 뜨면 되죠. 예, 그런다고 없는 말, 과장된 말, 구라 이런 거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고요. 이제 세이월드가 준비한 문화편 이제 요거고요. 요거 끝나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오늘의 역사, 이제 증권, 날씨 요쪽으로 이제 2-1 부겸 마무리됐죠.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소식입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정치 국면과 절묘하게 맞물린 연극과 영화가 잇따라 관객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들인지 이문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황금반지를 받으셨지요. 이 환난의 시대에 이 나라를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요. 막이 오르면 저마다 나름의 이유를 대며 자신이 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1863년 작품을 국내 무대에 처음 옮긴 이 연극은 왕위를 대통령으로 바꾸면 2017년 봄 한국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 이 대본을 받았을 때 그냥 한 방 이렇게 뻥 맞은 기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우리 시대와 잘 맞아 떨어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따라 저 기와장이 더 파랗게 보인다, 야. 국회의원 3번에 서울시장 2번, 그리고 다시 한번 서울시장을 발판 삼아 차기 대권까지. 오는 26일 개봉하는 이 영화는 최고 권력을 노리는 정치 구단을 통해 치열한 선거판을 그렸습니다. 지금껏 큰 변화를 이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해서 일을
잘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뽑는 선거,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우리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과 맞물린 작품들이 장미 대선을 코앞에 두고 관계기자, 유권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문진입니다. 네, 뭐 저도 일단 특히 특별시민, 네, 저 영화 뭐 저도 이제 저걸 본 거는 아닌데 왜 스토리만 딱 들었는데 느낌이 이명박하고 박원순 합쳐놓은 것 같죠? 느낌이. 예, 약간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또 우리 민식이 형님이 명량으로 받아 구하더니 이제 또 선거판에 뛰어드셨습니다. 예.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테마 상품? 오죽하면 주식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 회사 대표가 알고 봤더니 뭐 문재인하고 사돈의 팔촌이래. 그러면 그 회사 주가 뜁니다. 야, 안 랩 막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대선 테마주예요. 대표적으로. 예, 근데 이제 문화계에서도 보면은 저렇게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이게 이제 나쁘게 말하면 시류에 영합하는 거고, 좋게 말하면은 시대를 반영한 건데, 이런 작품일수록 사실은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죠. 구성 탄탄해야 되고.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아이고 시류에 영합했네, 뭐 대선판이라 그러니까 따라했네, 이제 오히려 욕을 더 처참하게 먹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또 민식이 형님 뜨신 거니까 특별시민 좀 끌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 시장을 다룬 영화다 하면은 뭐니 해도 아수라죠. 황정민의 아수라. 죽이죠 진짜. 온갖 피칠갑 다 하고, 뭐나 뱅뱅 막 이러고, 그죠? 그거보다는 조금 세련된 정치 드라마가 아닐까, 정치 영화가 아닐까 한번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명박하고 박원순 좀 합쳐놓은 캐릭터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 있으시면은 나중에 여기다가 또 한번 평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저도 보지도 않았지만 잘못 말씀드리면 또 스포일러가 되니까 저는 뭐 말 안 하는 걸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정치경제사회문화 1부, 정치경제사회문화 2부, 자 이렇게 준비한 한 12가지의 소식은 이제 얼추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2부를 좀 정리해 드리자면, 이변엽나 오늘 문재인 후보가 더민주의 최종 후보로 선출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면 발언 잘못했다가 지금 두드러 맞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박지원이나 주승용 씨 입을 다물게 하는 게 더 빠르다. 맨날 문모닝 문이모닝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안철수도 대선 전략을 좀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2등 이런 식으로 가야지, 내 밑에는 다 꿇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오히려 안철수 씨 표 확장성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심지어 홍준표나 유승민이 밑으로 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 문재인, 안철수 여전히 지지율 격차 2배다 나왔었고요. 네. 인터넷 은행이 오픈을 했는데 일단은 소액 거래 위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게 많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 영국에서 사느니 차라리 이중국적 아니면은 시민권 갖고 유럽에서 살겠다. 특히 젊은 층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 요거 이제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사회명 같은 경우 박사모 회장은 지가 대선 후보인 줄 알고 있다. 요 소식 좀 전해드렸고, 대선이나 정치를 테마로 한 영화 연극 잘 될까?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역사, 날씨, 경제 지표 알아보고 저희 방송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부는 또 오늘 어떤 엔딩곡을 준비할지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세이월드는 특정 대형 광고주나 여론을 거스르는 정파에 영향받지 않는 청취자만 믿고 가는 공정한 독립방송을 지향합니다. 세이월드는 청취자 여러분의 소액 정기 후원을 근간으로 하여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해보고 싶습니다. 작지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이월드 방송 전반에 대한 문의는 진행자 박진행의 카카오톡 POLI2779 폴리2779로 언제든지 톡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목소리로 제가 광고하려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당분간은 제작비 절감의 차원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다 해야죠.
아무튼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지킨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예.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예. 최소한 6개월, 최대 1년은 해봐야지 뭐 결론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아,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직업 대충들 이제 저희 뭐 팬클럽님들은 다 아시니까 야, 이게 주로 이제 4, 5시 이후에 생활을 해서 한 새벽 2, 3시쯤 생활을 마감을 하다가 이게 1시 방송을 하려면은 집에서 최소한 그래도 10시서부터 이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저거 준비하고 기사 뽑고 연남동 와서 이제 우리 아부랑 같이 방송하고 졸지 아침형 인간이 되면서 이게 막 팟캐 녹음하고 세이월드하고 뭐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저번 주 미세먼지 정말 꽝이었죠, 꽝.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애기들 중에 2명이 목감기가 또 걸려온 거예요. 막 이 3개가 겹치니까 저도 그냥 지금 목이 그러니까 이 노란 액이 이게 비타민 액인데 여기다가 안 되겠으니까 너 오늘도 목 쓸 거지? 예, 써야죠. 뭐 세이월드도 하고 이따가 또 사실 야구 추가 녹음도 있어요. 예. 이제 1시간 정도 녹음을 하려고 하거든요. 전력 분석이 좀 미진한 게 있어갖고 27-3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야부랑 둘이서 이제 만담 버전으로 할 건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되겠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집안에 있더니 비타민액 요거 이제 사오더니 여기다가 지금 짜서 먹는 감기약을 타주셨어요. 섞어서 가져가라고. 이걸 이제 운동선수가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예, 근데 쓰고 막 그러니까 아까 잠깐 보셨죠? 막 단어 안 떠오르고 약간 멍하고 막 예, 근데 뭐 그래도 제가 또 타고난 또 건강 체질이 좀 있긴 있어서 아마 수요일 방송쯤에는 더 멀쩡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게 당연한 도리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경제지표, 오늘의 역사, 그리고 날씨. 자, 꼭 필요한 정보들만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맨 마지막 보여드릴 거고. 자, 경제부터 좀 알아보죠. 자, 코스피가요. 저저번 주에는 상승세, 저번 주에는 약보합세. 근데 오늘은 또 출발이 괜찮네요. 예, 0.2%포인트 올라서 2164. 아무튼 이재용 박근혜가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락세는 없다. 약보합 아니면은 상승세다. 예, 코스닥. 코스닥은 오늘 1.23%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626.87. 예, 오늘 이렇게 끝날 것 같네요. 예, 좀 있으면 뭐 주식 증권시장은 뭐 4시면 거의 뭐 이제 심화에 하니까. 그죠? 예. 자, 반면 미국 쪽은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특히 다우존스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65.27포인트 떨어져갖고 2663점. 예, 65 떨어졌는데 2600입니다. 네, 나스닥은 예, 5911. 예, 딱 보시면은 대충 견적 나오죠. 미국이 우리 시장의 10배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보겠습니다. 자, 환율. 자, 1달러당 1114원 40전. 네. 교환율 4원 10전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반면 일본 엔화는 예, 다시 100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예, 100엔에 1000원 1000원.09. 이거는 1000원.09면은 1000원.1이면은 1000원 1전 이러겠는데 이건 뭐라 그래야 되냐? 예, 아무튼 1000원.09. 그래서 일본 엔화는 다시 100엔당 1000원대를 회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자, 위안화는 조금 떨어졌네요. 예, 그래서 162.07, 유로 1190.07, 영국 파운드 1398.29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꼭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제 유가인데 이 유가 어디서 찾는 거야 이건? 그걸 못 찾겠어요. 다음에서는. 그래서 수요일 방송 때 알려드릴게요. 예. 이 석유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분들한테는. 그죠? 유가가 요즘 좀 하락세라고는 하는데 유가는 하락하는데 석유값은 휘발유값은 또 별로 하락 안 하는 아무튼 대한민국 좋은 나라. 예. 그래서 제가 수요일 방송 때는 주식, 환율, 유가까지. 예. 제가 지금 다음 금융 코너를 다 몰라서 그래요. 어디 있지?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이건. 아무튼 자, 그렇고요. 오늘의 역사. 자, 여기야말로 제 전공 분야니까.
4월 3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자, 1897년 독일의 작곡가 브라함스가 오늘 사망했답니다. 여러분들 이 브라함스라는 이름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때면은 이제 낭만파 음악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낭만파 음악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야, 우리 민족, 우리의 혼! 막 이런 거 강조하는 음악, 그죠? 예, 그러니까 고전파 거쳐서 이제 막 쭉 가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음악, 우리 민족의 음악, 우리의 혼 이런 거 찾기 시작할 때, 예, 이때 브람스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 1906년 서울 신의주를 잇는 499km 경의선이 개통됐다. 당연히 일본이 한 거겠죠? 그리고 일본이 흔히 말하는 X반도의 완성이죠, 이게. X반도. 예. 서울을 기점으로 신의주, 부산. 예. 그리고 목포, 저쪽으로 이제 청진, 뭐 함흥 이렇게 가는. 그래서 중국 대륙 침략을 위한, 예, 쉽게 말해서 이제 병참 기지를 건설한 거죠. 하나의 그 한 라인을. 네. 그렇고요. 1922년 레닌이 사망한 다음에 2대 권력자로 소련에서 요제프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취임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스탈린은 러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그루지아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루지아라고 안 그러고 조지아라 그래요. 예, 영어 발음 그대로 써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스탈린은 어마어마한 의심쟁이였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들어가게 되죠. 아직 이때 이때 소련은 공산당이 자리 잡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세력 백군과 공산주의 세력 적군이 내전을 벌입니다. 적백 내전을. 여기서 죽은 사람이 1차 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러시아는 더 숫자가 많았답니다. 예. 그리고 이후 붙었던 스탈린의 별명은 인간 백정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1938년 숙명여자 전문학교가 설립됐답니다. 아마 이게 오늘날의 숙대가 아닐까, 숙명여대. 예,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진짜 잊으면 안 되는 사건 있죠? 제주 4.3. 네. 명분은 이거였죠. 제주도에 남로당 빨갱이 새끼들이 흘러 들어갔다. 그러면 남로당 원만 색출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이승만과 미 군정청은 이게 귀찮았던 거죠. 그래서 야, 비슷하면 다 죽여버려. 그래서 제주도가 순식간에, 예, 항전의 섬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과를 했어요. 그 이후 대통령들은 여기 가지도 않습니다. 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유 딱 하나예요.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뉴라이트의 시각이 근데 이승만이 정말 국부라고 한다면 이거 털어올고 가야죠. 뉴라이트도 지금 개뻘짓하고 앉아있는 거죠. 왜 이걸 사과를 안 합니까? 전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예. 물론 공산당들이 보면은 이제 침투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그래서 내가 공산당이게 민간인이게 이러긴 합니다만, 그런다고 야, 싹 다 죽여버려, 이것도 옳은 건 아니죠, 절대로. 그죠? 네. 그리고 보면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자, 그리고요, 48년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마샬 플랜을 가결했다. 대외 경제 원조법이 성립됐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마샬 플랜 이거 들어보셨죠?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야, 유럽에다가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 물자 다 때려 넣어. 이유는 소련을 막아야 돼. 이게 냉전의 시작입니다. 예. 그게 마셜 플랜이죠. 네. 그리고 1950년 이범석 국무총리가 사임합니다. 예, 이범석 국무총리. 독립운동가, 독립군 장군 출신이에요. 근데 아씨, 이승만이랑 못 해먹겠네, 젠장 이러면서 사임을 한 거죠. 예. 막장이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한국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 이 사건도 오늘이구나. 자,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되면서 민청학년 사건이 터집니다. 자, 민청학년 사건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 4월 3일 밤 10시 반체제를 조사한 결과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줄여서 민청학년이죠, 불법단체가 불순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확정을 포착했다. 늘 이런 식이죠. 기획수사. 엮는 거죠, 정말. 네. 발표하면서 긴급조치 4호를 발동.
긴급조치는 유신기간 동안 총 9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9호까지가 있었죠. 예.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집단행동을 일체 금지시켰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요, 학생들이 데모를 해갖고 잡히면 징역 15년도 가능하다. 뭐 이런 법안이 있었대요. 예. 그게 유신헌법이죠. 구체적 내용은 민청학년과 관계된 일체 활동을 금지하고 관련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법의 ABC도 무시하는 거죠, 이건. 그죠? 당시 민청학년이라는 명칭은 유인물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조직체였다. 그러니까 야, 삐라의 민청학년이라고 있대.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그럼 만들어 이렇게 된 거죠. 엮어서. 예.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 사건을 도화선으로 반독재 반유신체제 운동이 본격화되자 이에 앞장선 대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의 활동을 무마시킬 필요해서 만들어낸 카드였다. 4월 25일 중정은 민청학년 배후에 공산당체인 인혁당 이것도 조작이죠. 예. 그러니까 인혁당의 대학 학생 산하단체로 민청학년 두 개를 다 조작해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총련계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대가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중정이 지들이 족보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족보를 만들어요. 그래야 이게 이제 브리핑할 때 이게 그럴 듯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구속된 54명은 비상군법회의에서 인혁당 재건이 관계자 8명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24시간도 안 되고 그냥 사형을 집행해버렸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비난했죠. 야, 니네 법 진짜 막장이다. 막 이러면서. 예,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민청학년 세대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우리 그 세종시를 사수하는 부엉이 이해찬홍,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민청학년 세대거든요. 대표적인.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느덧 이제 60을 넘어서 70주를 향해 가고 계시니까. 예. 아무튼 다시는 우리나라 사법이나 이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국정원은요 해외만 감시하게 해야 됩니다. 왜 도대체 국내를 사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실적주의, 한권주의 잡히게 되고 인권이고 나발이고 이거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정말로. 예. 그래서 오늘 이거 민청학년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핑계로 긴급조치 4호가 발동되었던 날이 바로 1974년 오늘 4월 3일이었습니다. 네. 자, 소설가 이병주 씨가 오늘 별세했네요. 네, 이분 지리산이라는 소설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저희 때는 필독서였거든요. 네. 근데 책이 너무 길어. 네. 그거랑 장길산, 예. 태백산맥. 어우, 야, 진짜 그거 다 읽으려면요. 예. 저희 선배들이 세미나 교재야 준비해와.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도 안 읽었어. 예, 뭐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네. 자, 이 신기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민노총 회원들이 모터쇼 행사장에서 선지를 뿌리다가 연행이 됐대. 이게 선지면 돼지 피거든요. 이게. 이거 궁금하네. 예, 한번 잠깐 볼게요. 네. 2009년 4월 3일 킨텍스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네. 민노총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 도중 선지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고양과 일산경찰서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비정규직 투쟁, 비정규직이구나. 네. 회원 40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했답니다. 네. 비정규직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기아차 모닝에다가 선지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예. 그래서 경찰은 행사장 건물 밖에서 진행되던 기자회견이 갑자기 시위로 변질돼 이들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자, GM대우와 동해오토, 쌍용자동차, 기룡전자 소속 비정규직 50명이 그래서 킨텍스에 간 거군요. 예. 그럴만했네요. 예. 진짜 비정규직 심각하죠. 예. 야, 그래도 모터쇼에다가 선지를 자, 예, 아이디어 주목은 받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돼지 선지가 아니고요, 소의 선지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예, 소 피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애플이 태블릿 PC, 아이패드를 출시했답니다. 예.
그게 오늘이네요. 네. 애플의 혁명. 그 아이팟서부터 시작해갖고 아이패드, 아이폰, 아이워치 계속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는 중이죠. 네. 자, 그러나 오늘의 가장 중요한 사건. 미국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반독점법 위반을 판결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게 이제 클린턴 정부 때 굉장히 큰일이었는데, 그래서 야 MS 니네 회사 쪼개 이씨 막 이랬었죠.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때 빌 게이츠가 승부수를 하나 띄웠던 게 제가 1조 달러를 기부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분사되는 거를 막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 그 사건인데, 네. 아무튼 어마어마한, 예, 저 이때 기억나요.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과연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할될 것인가, 뭐 인터넷과 그 기타로 분할될 것인가, 뭐 기추가 주목됩니다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결국 빌 게이츠가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기부금 쫙 내놓고 이제 끝나는 걸로, 예, 그런 사건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3일 오늘의 역사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세이월드 오늘 4월 3일 4회 방송의 마지막 코너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후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좀 날씨가 따뜻하죠. 예, 서울 19도, 춘천 20도, 강릉은 23도씩이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팬 현상이 역으로 분 거죠. 역으로. 동풍이 아니고 서풍이 불면서 바람을 타고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오히려 강릉이 따뜻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충청권도 20도고요. 대구 22도, 부산, 울산 19도, 여수 19도. 오히려 이럴 땐 또 바닷가 쪽이 선선합니다. 예, 바닷가는 더울 땐 빨리 더워지고, 이제 더울 때도 서서히 더워지고, 추울 때도 서서히 추워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내일 날씨. 내일은 저희 방송이 없는 날이니까. 자, 오전, 예, 7도입니다. 서울 7도. 요거는 광역시만 좀 빨리빨리 읽어드릴게요. 인천 8도, 광주 7도, 울산 7도, 부산 11도, 대구 7도입니다. 자, 내일 오후. 예, 내일도 오늘하고 비슷합니다. 서울 20도, 광주도 23도입니다. 네, 대구 24도. 예, 역시 대구. 예, 덥네요. 예. 울산 22도, 부산 19도. 아, 이 바닷가의 위험. 바닷가는 아무튼 쉽게 더워지지도 않고 쉽게 추워지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강릉 쪽 여전히 덥습니다. 22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제일 관심이 많은 거 바로 미세먼지죠. 네, 미세먼지. 자, 오늘 일단 서울, 경기, 인천은 나쁩니다. 예, 오늘도 좀 마스크 착용하셔야겠고요. 내일, 네, 내일 오전 다 나쁩니다. 예, 중국 쪽에서 뭐 오나 봅니다. 예, 내일 오전 싹 다 나쁘고요. 자, 내일 오후 그대로 나쁩니다. 예, 계속 나빠요. 예, 그러니까 내일은 정말 여러분들, 네, 진짜 목이 조금이라도 따끔따끔하다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 값이 좀 비싸긴 합니다만, 예, 제가 그 마스크 착용 안 했다가 지금 감기 이 목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공기는 진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외출하실 분들, 뭐 출근하시는 분들 다 외출하시겠죠. 그죠? 예, 꼭 목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엔딩곡은, 예, 뭐 레드필이란 노래가 있네요. 여기, 예, 요거 틀어드리면서 세이월드 4회 방송은 마치겠고요. 예, 저는 우리 아부랑 더치아라 팟캐스트 마저 못한 거 녹음 좀 한 다음에, 예, 수요일날 5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딩곡 틀어드리고 저는 물러갈게요. 5회 때 뵙죠. 감사합니다.
몇 년 전 시절을 돌아봐 자유를 원해도 책임이 두려워 못 찾아 사실은 가족들 얼굴을 똑바로 못 볼까봐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첫 번째는 가족 맞아 어쩌면 오토바이 사고 후 처음 빚을 가진 게 허리띠를 조르게 만들어 돈 벌러 갔지 왜 그때 친구들은 가로등 아래 자기를 만끽해 내 자린 없어 그런 상황들을 원한 게 아닌데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 내 주변을 돌아봐 어릴 때처럼 놀만한 시간 따위를 못 찾아 전부터 그 녀석들과는 난 똑같아 무의미한 낭비만 노름에야 놀았다 가끔 생각나고 내 그대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던져지는 질문에 답변은 hell no 몇 배로 즐거움 주는 이 지지천 태도